줄넘기의 놀라운 효과, 칼로리 소모부터 심폐지구력. 줄넘기는 줄의 양끝을 잡고 회전시켜 그 사이에서 줄에 걸리지 않게 뛰는 운동으로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며 칼로리 소모가 뛰어난 최고의 유산소 운동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다음은 줄넘기의 효과, 올바른 방법, 주의사항 및 종류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 바로 줄넘기의 운동 효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봤어요. 기사나 블로그는 물론이고 전문가 의견, 실제 사용자 후기, 또 유튜브 운동 영상까지 정말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줄넘기가 가진 진짜 운동 효과가 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걸 누릴 수 있을지 그 핵심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줄넘기 하면 보통 그냥 어릴 때 놀이, 아이들 운동,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죠. 네.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 이렇게 쭉 뜯어보니까, 이게 제대로 알고 하면 정말 대단한 운동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왜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줄넘기 효과에 대해 궁금해 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같이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역시 제일 눈에 띄는 건 그거 같아요. 칼로리 소모와 체중 감량 효과. 네, 아무래도 그게 제일 관심이 가시겠죠. 네. 수치로 보니까 더 확 와닿던데, 예를 들어서 한 70km 정도 나가는 분이 1분에 한 120회에서 140회, 그 정도 속도로 한다 치면요, 1분에 한 7kcal 정도가 소모된대요. 꽤 높네요. 그렇죠. 이걸 15분 하면 150kcal, 30분이면 300에서 450kcal까지 태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와, 30분에 450이면. 네, 이게 달리기나 수영이랑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그런 수치죠. 특히 어떤 사용자 후기가 인상 깊었는데, 그 인터벌 방식 있잖아요. 짧게 쉬면서. 네네, 인터벌. 그걸로 줄넘기를 했더니 일주일 만에 체중이 1kg가 빠지고 체지방은 2.3%나 줄었다는 거예요. 와, 일주일 만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간 대비 효율성, 이게 줄넘기의 진짜 강력한 매력 포인트 첫 번째가 아닐까 싶어요. 그 칼로리 소모량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몸 전체 건강 시스템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아, 네네. 줄넘기는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꾸준히 하면 심장하고 폐 기능이 직접적으로 강해져서 심폐지구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심폐지구력. 네. 그리고 자료들 보면 뛸 때 발바닥이 계속 자극받고 다리 근력이 빠르게 이완, 수축을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혈액순환을 막 촉진시킨대요. 그래서 피로 해소는 물론이고 그 혈액 정체로 생기는 부기 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부기 완화까지? 네. 좀 더 길게 보면 이런 혈액순환 개선이나 활동 증가는 결국 당뇨병이나 비만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맞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놀랐던 게 그냥 뛰는 거니까 하체만 쓰는 줄 알았거든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줄넘기가 의외로 전신 근육을 다 쓰는 운동이에요. 점프하고 착지할 때는 당연히 허벅지, 종아리 같은 하체가 중요하지만 네, 하체는 기본이고 동시에 몸 균형 잡으려고 배랑 등, 그러니까 코어 근육이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하고, 또 줄 돌리는 동작에서는 팔 앞뒤 근육, 이두근, 삼두근까지 자연스럽게 쓰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코어랑 팔까지. 어떤 운동 전문가는 특히 그 종아리 근육 펌핑 작용이 다리 혈액순환, 림프 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그 펌핑 작용이요? 네.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연예인들 몸매 관리 비결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배우 오윤아 씨도 꾸준히 줄넘기로 체중 관리하신다고 하고, 아이브 안유진 씨도 몸매 비결 중 하나로 언급했었고요. 네.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전신 운동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신 근육 사용 외에도 또 주목할 만한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골밀도 증가 효과인데요. 골밀도요? 뼈 건강 말씀이시죠? 네, 점프 동작 자체가 뼈에 적절한 물리적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그럼 우리 몸은 거기에 적응하려고 뼈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반응을 보이거든요. 아하. 재미있는 연구도 있었어요. 올림픽 수영 선수들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아시다시피 수영은 뼈에 충격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물에서 하니까. 그런데 이 선수들한테 22주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줄넘기랑 전신 진동 운동을 같이 시켰더니 허리뼈랑 넓적다리뼈 목 부분 골밀도가 의미 있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 수영 선수들한테도 효과가 있었군요. 네, 그만큼 줄넘기의 충격이 뼈 건강에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정한 리듬에 맞춰 줄을 넘으려면 팔, 다리, 몸통 전체 움직임을 잘 조절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박자 맞춰야 하니까.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협응성, 균형 감각, 그리고 민첩성이 좋아집니다. 이게 그냥 운동신경이 좋아진다, 이걸 넘어서서 일상생활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지고 다른 활동 중에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을 줄이는데도 실제 도움이 되는 거죠. 와, 진짜 파면 팔수록 장점이 계속 나오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또 흥미로운 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규칙적인 점프가 성장기 청소년들 성장판을 자극해서 키 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요. 아, 성장판 자극이요. 네. 아까 말한 안유진 씨 키성장 이야기도 약간 이런 맥락이랑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이건 뭐 개인차가 크겠지만요. 네, 그건 여러 요인이 있겠죠. 그리고 운동하면 당연히 스트레스 해소되는 건 기본이고 뛰는 동작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아, 소화에도요? 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줄넘기가 그냥 뛰기만 하는 지루한 운동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스텝이나 기술을 배우면서 운동 자체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 이게 꾸준히 하게 만드는 큰 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재미가 있어야 계속하게 되죠. 자, 이렇게 좋은 효과가 많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부상 없이 할 수 있을까요?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당연히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겠죠.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이 올바른 자세를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부상 위험 줄이고 운동 효과는 최대로 끌어올리는 비결. 자, 그럼 이걸 제대로 한번 풀어보죠. 네, 올바른 자세 몇 가지 핵심만 짚어보면요. 첫째, 시작 전에 어깨나 목 같은 상체 긴장을 좀 풀어주는 게 좋고요. 아, 준비 운동처럼요? 네, 그리고 뛸 때는 배에 살짝 힘을 줘서 코어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해요. 척추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네, 코어 힘. 셋째, 팔꿈치는 되도록 몸통 가까이 붙이고 팔 전체를 크게 돌리는 게 아니라 손목 스냅으로 줄을 돌리는 게 효율적이고 어깨 부담도 덜해요. 아, 팔이 아니라 손목이군요. 네, 팔 크게 돌리면 힘만 들고 자세도 흐트러지기 쉽거든요. 넷째, 시선은 정면이나 약간 아래 바닥을 보는 게 좋고요. 고개 너무 숙이거나 들면 목 아플 수 있어요. 네네. 다섯째, 무릎은 쫙 펴는 게 아니라 충격 흡수하게 살짝 굽힌 상태 유지. 그리고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착지 방법입니다. 아, 착지. 네, 여러 자료에서 정말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발바닥 전체로 쿵 떨어지거나 뒤꿈치가 먼저 닿으면 안 되고요. 발 앞꿈치, 그러니까 발볼 부분으로 가볍게, 사뿐하게 착지해야 합니다. 발 앞꿈치로 사뿐하게. 네, 그래야 무릎, 발목, 척추로 가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어요. 자세만큼 또 중요한 게 장비랑 줄 길이 얘기겠죠? 아, 네, 맞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자료들 보니까 줄 길이는 줄 가운데를 한 벌로 밟았을 때 손잡이 끝이 명치 높이 정도 오는 게 초보자한테 적당하대요. 네, 명치 정도. 좀 익숙해지면 점자 줄여서 배꼽 높이 정도로 맞추면 더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뛸 때는 줄이 발밑 스칠 정도로만 낮게 뛰는 게 에너지 효율이나 관절 보호에 더 좋다고 하네요. 네, 높이 뛸 필요 없죠. 장비는 쿠션 좋은 운동화는 거의 필수인 것 같고요. 콘크리트 같은 딱딱한 바닥은 피하는 게 좋대요. 충격 흡수가 안 되니까. 그렇죠. 관절에 무리가 가죠. 가능하면 운동용 매트 위에서 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여러 자료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뛸 때 가슴 흔들림 때문에 인대 손상이 올 수 있으니 스포츠브라 꼭 착용하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바른 자세, 적절한 장비 사용이 부상 예방의 핵심이죠. 반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했을 때 위험성도 알아야 하는데요. 네.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무릎 뻣뻣하게 펴고 뛰거나 발바닥 전체로 쿵쿵 착지하면 무릎, 발목, 심지어 척추까지 상당한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아프네요. 네, 그리고 손목 스냅 대신 팔 전체를 너무 과하게 쓰면 손목에 무리가 가거나 심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손목까지. 특히 주의할 점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예요. 고도비만이나 과체중인 분들은 줄넘기 할 때 착지 순간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자기 체중의 5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달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5배에서 7배요? 엄청나네요. 네, 만약 60kg인 사람이면 착지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무릎에 300kg에서 420kg의 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와, 상상 이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줄넘기 시작 전에 꼭 전문가랑 상담하거나 체중을 좀 감량한 후에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 기존에 척추측만증이나 관절염 같은 질환 있는 분들도 줄넘기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줄넘기가 모두에게 다 좋은 운동일까? 자기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래서인지 모든 자료가 진짜 한 목소리로 엄청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네, 맞습니다. 필수죠. 이걸 그냥 하면 좋은 거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운동 전 스트레칭은 근육 유연성을 높여서 부상 예방하고 운동 효율도 높여주고요. 네. 운동 후 스트레칭은 쌓인 피로물질 배출하고 근육 긴장 풀어줘서 근육통 줄이고 회복 돕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료들 보면 특히 줄넘기 할 때 많이 쓰는 종아리, 허벅지 앞뒤 근육, 발목 관절 중심으로 충분히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권장하더라고요. 네, 주로 쓰는 부위 위주로. 뭐 벽 밀면서 종아리 늘리기, 앉거나 서서 허벅지 뒤쪽 늘리기, 발목 돌리기, 또 그 고양이 소자세 같은 거 있잖아요. 척추 풀어주는 거. 아, 네네. 그런 동작들. 네, 그런 것들이 추천되고 있어요. 스트레칭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투자하는 게 길게 봤을 때 안전하게 즐기는 비결인 셈이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안전 수치까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 또 궁금한 거. 얼마나 자주, 얼마나 길게 해야 효과 볼까요? 네,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이것도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공통적으로는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꾸준히 하는 게 좋다고 해요. 네, 꾸준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절대 무리하면 안 되고 관절 부담 생각해서 처음엔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시작해서 체력 좋아지면 조금씩 늘리되 한 번에 최대 30분 넘기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네, 점진적으로 늘리는 게 중요하죠. 30분 넘기지 않고요. 특히 초보자는 계속 뛰는 것보다 운동 시간하고 휴식 시간 비율을 조절하는 게 효과적이래요. 예를 들어 1분 뛰고 2분 쉬거나 30초 뛰고 1분 쉬거나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점차 운동 시간 비율을 늘려가는 거죠. 뭐 1분 운동, 1분 휴식, 그 다음엔 1분 운동, 30초 휴식 이런 식으로요. 아, 네. 운동 휴식 비율 조절 좋은 방법이네요. 네. 운동 강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높이고 싶을 때는 인터벌 트레이닝 방식이 여러 자료에서 좋은 대안으로 나오더라고요. 인터벌 트레이닝이요? 네. 고강도 운동이랑 저강도 운동 또는 휴식을 짧게 번갈아 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1분은 최대한 빨리 뛰고 그다음 30초는 아주 천천히 뛰거나 제자리 뛰기 하는 걸 한 세트로 묶어서 반복하는 거죠. 아, 그런 식이군요. 저희 같이 봤던 유튜브 영상에서도 1분 동안 다양한 스텝으로 뛰고 30초 쉬는 걸 6번 반복하는 구조였잖아요. 네, 맞아요. 봤어요. 또 어떤 블로그 후기에서는 그 타바타 방식처럼 20초 전력 질주하고 10초 완전히 쉬는 걸 8번 반복하는 그런 고강도 인터벌도 소개하고 있었고요. 와, 타바타 방식은 정말 힘들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인터벌 방식이 왜 효과적이냐면 짧은 시간 안에 심박수를 확 끌어올려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운동 끝난 후에도 우리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계속 칼로리를 태우는 애프터번 효과를 유도해서 지방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애프터번 효과. 운동 끝나고도 칼로리가 타는 거군요. 네, 물론 이것도 자기 체력에 맞게 강도랑 시간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줄넘기가 생각보다 안 지루한 이유 중 하나가 다양한 스텝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변화를 줄 수 있죠. 근데 그냥 양발 모아 뛰는 거 말고도 달리기처럼 번갈아 뛰는 러닝 스텝, 발 벌렸다 모으는 점핑잭 스텝, 다리 앞뒤로 교차하는 시저스 스텝, 허리 비트는 트위스트 스텝,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네, 정말 다양하죠. 이런 스텝들이 운동에 재미도 주고 또 기본 뛰기랑은 좀 다른 근육들을 자극해서 운동 효과를 더 다양하게 만드는 장점도 있고요. 그렇죠. 다른 자극을 줄 수 있죠. 좀 더 강한 근력 운동을 원하면 손잡이나 줄에 무게가 더해진 중량 줄넘기도 있던데 이건 손목이나 어깨에 부담 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숙련된 다음에 조심해서 해야 하고요. 네, 중량 줄넘기는 초보자는 피하는 게 좋죠. 아, 그리고 요즘엔 실내에서 층간소음 걱정 없이 하라고 줄 없는 노라인 줄넘기도 많이 쓴다고 하네요. 손잡이 끝에 추 달린 거요. 아, 네, 줄 없는 거 그것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공간 제약 없이 칼로리 소모 효과는 얻을 수 있으니까요. 네. 운동 빈도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근육 회복 시간 때문에 격일로 하는 게 좋지 않은 의견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개인 체력과 회복 능력 보려해서 가능하다면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전반적인 건강에는 더 좋다는 견해가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아, 매일 하는 게 더 좋다는 쪽으로요? 네, 강재영 교수님도 지적하셨듯이 하루 몰아서 몇 시간 하는 것보다 짧게라도 꾸준히 습관처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절대적인 운동 시간이나 최고 강도 이게 아니라 자기 몸에 맞춰서 강도란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꾸준함, 역시 그게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운동하다가 무릎이나 발목, 허리 아프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즉시 강도 낮추거나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자기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 이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의 제일 기본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해요. 네, 오늘 정말 줄넘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는데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본 다양한 자료들을 꿰뚫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줄넘기는 올바른 자세와 안전수칙 지키면서 점진적으로 강도 조절만 잘 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장소 제약도 덜 받고 또 다양하게 응용도 가능한 정말 효과적이고 다재다능한 운동이라는 것. 네, 맞습니다. 상당한 심혈관 기능 향상은 기본이고 전신 근력 강화, 뼈 건강 증진, 신체 조종 능력 개선까지 진짜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의 큰 운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올바른 게 그리고 현명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올바른 자세 익히고 자기 체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조절하고 특히 운동 전 스트레칭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줄넘기는 정말 좋은 건강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원하셨던 효율적인 정보 습득이라는 목표에 비춰보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줄넘기 속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 다양한 효과, 그리고 안전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깊이 있게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만한 좀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자료들 보면 기본 뛰기 외에도 러닝 스텝, 시저스 스텝, 점핑 잭 스텝처럼 다양한 기술들이 나왔잖아요. 심지어 뭐 짝줄 넘기, 단체 줄 넘기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단순히 칼로리 태우고 체력 기르는 걸 넘어서 이런 다양한 줄넘기 기술들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 자체가 혹시 우리의 집중력이나 리듬감, 타이밍 맞추는 능력 같은 인지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인지 능력까지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어쩌면 이게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 같은 효과를 내거나 아니면 복합적인 운동신경과 두뇌 활동을 동시에 요구하는 뭐랄까 좀 고차원적인 훈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자료에서 명확히 다루진 않았지만 청취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줄넘기 하시면서 한번 개인적으로 탐구해 보실 만한 또 다른 재미있는 영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